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진명의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송토스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촬영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이번 됐네요. 시간이 네. 벌써 11월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신규 뭐 세무조사라든지 또 매년 있는 우리 그 사후 검증도 10월부로 이제 선정 작업이 끝났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뭐 새로운 이슈는 없을 테고요. 대내적으로 이제 연간 소득을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네. 독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1년에 세무사를 몇 번이나 만나실까요? 뭐 한 번 보시는 분들이 네, 뭐 아마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더러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1년에 한 번 보시는 분이 아마 절반 안 될 거고 네. 한 절반은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시고. 그 보더라도 네. 뭐 언제 보통 보실까요? 뭐 이제 청구서 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고철에 아마 뭐 뵐 텐데요. 네. 사실 신고 때는 뭐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확인 절차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뭔가 결과가 네. 이미 정해진 거, 네, 확정된 그렇죠. 거를 이미 네. 해가 지나서 우리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해가 지나서는 뭐 되돌려서 우리가 뭔가를 조절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꼭 한 번 그 이상 세무사를 만나면 좋지만 꼭 한 번 1년에 만나신다고 하면 꼭 지금 이 시기 11월, 12월에 해가 바뀌기 전에 꼭 미팅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저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원장님들 바쁘게 만나고 다니는 철인데 1년에 뭐 네. 보통 한 서너 번 네, 네. 만나십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만나 뵙고 나누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11월에서 12월 초까지 제가 방문을 드리는데 9월 최소한 3분기까지는 결산을 해서 방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연말까지 이어졌을 때 어떤 뭐 소득률이라든가 또 예상 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입 분석인데요. 예. 9월까지 이제 그 대외적으로 잡힌 카드, 현금 영수증, 공단 부담금 등을 가지고 이제 월별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진료 유형별 수입 내역입니다. 진료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보험과 비보험. 사실은 보험 비보험 비율이 뭐 세무 과세관청에서 중요시하는 비율이잖아요. 요즘에는 보험 비율이 많이 늘고 있지만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결제 수단별로 그래서 카드냐 현금 영수증이냐 또는 일반 현금 또 공단 부담금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죠. 당연히 이 합계는 같은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도 매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집계한 표와 또 다른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현금 영수증이 데스크에서 발행이 누락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결산을 통해서 이제 수정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사업장 일항 신고서 들어갈 내용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수익 금액 같은 경우도 11월, 12월에 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만나야 이걸 뭐 어떻게 해보는 거지. 1월 달에 세무사님 만나면 이거 말짱 꽝이잖아요. 네. 나와 있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신고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지금 만나셔야 그래도 이제 뭐라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런 걸 좀 밸런스도 사실은 또 뭐 좀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일반 현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미팅 중에 이제 오고 가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차이는 얼마나 또 되는지 금년과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무사님이 뭐 치과만 하시는 이제 전국구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보험 일반 비율 같은 경우도 원장님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전에 보면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게 또 지역별로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또 이제 딱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해 보시면. 그래서 수입 분석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가
사실 이제 좀 중요하죠. 더 상대적으로. 그렇죠. 비용입니다. 이 비용 분석인데 이제 손익계산서 양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작년 오른쪽은 이제 작년 12월 네. 전기 12월 표고 왼쪽은 이제 현재까지 뭐 9월이면 9월, 10월까지의 어떤 계정 항목별로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 금액은 앞서 살핀 대로 이게 오는 거고요. 좀 내용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제일 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무래도 소득률 아니겠습니까? 결국 소득률이 매출 대비 몇 프로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액이 결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소득률 비율을 좀 봅니다. 가장 중요시해서 그래서 작년보다 늘었다. 소득률이 그렇다면은 어디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각각 네. 하나씩. 네. 우리가 그 변동비가 있고 이제 고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는 뭐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늘면 당연히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변동비는 매출액 대비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렇죠. 어떤 진료 형태가 비슷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변동비에서 작년과 차이 나는 어떤 그런 점을 좀 중요시해서 살피고 있는데 항목별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주요 경비 중에 하나죠. 이제 직원 급여가 있습니다. 직원 급여가 있는데 우리가 급여라고 하면 일반 급여와 또 상여가 있을 수 있고 또 퇴직 급여까지 포함해서 보통 세 개. 있는데 비율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소득률이 많이 높아진 뭐 병원 같은 경우는 급여를 볼 때도 간혹 아직까지도 어떤 사대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담 때문에 페이닥터를 뭐 두고 계신 원장님 같은 경우 100% 신고 안 하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뭐 꽤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페이닥터 분의 소득을 봐서 사대보험이라든가 각종 뭐 제세 부담을 하더라도 비용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라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연말에 하려고 하면 오래 해야죠. 예, 연말에 세가 지나면 그거 신고 어차피 상여 못하니까. 형식으로 그래서 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분들이면 사실은 뭐 신고를 하는 게 그래도 원칙이지만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사실 뭐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더라면은 상여 형식으로 추가로 급여 신고를 하라고 제가 권해드리고요. 네. 또 퇴직급여 문제가 있는데 퇴직급여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보통 병원에서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실제로 나갔을 때 바로 지급하는 방법과 옛날 방식? 예, 연금 형식으로 이제 불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즘 뭐 개원하시거나 많은 분들이 그 연금 형식을 많이 선호를 또 하세요. 퇴직연금. 네,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산 차원에서 하시는데 퇴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비용도 부족한 마당에 이제 나도 퇴직 연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어떤 소급해서 해가 바뀌기 전에 일시에 불입을 해도 불입한 때 비용 처리를 전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올해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네. 해가 그래서 지나면 이제 올해 걸로 처리 못하니까. 또 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가상각비도 사실은 이제 좀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이제 쓸 수 있는 금액이 쌓여 있는 걸 우리가 고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정한 룸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얼마 정도 쓸 것인가라는 것들도 그걸 감안해서 올해 비용 처리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시하는 게 우리가 재료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재료비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철치과와 교정치과에서 매출 대비 뭐 일정 비율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비율도 혹시 뭐 작년과 차이가 있거나 좀 더 뭐 더 구입하실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기공료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기타 경비들을 보면 뭐 여비교통비라든가 뭐 접대비라든가 각종 소모품비 지급 수수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원장님들 중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몇 프로까지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접대비처럼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다음 표를 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종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거를 우리 안내문 형식으로 내 보내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고급 정보인데요. 네네. 보면은 뭐 복리후생비는 뭐 치과 평균으로 매출 대비 한 3% 정도, 그다음에 네. 접대비는 뭐 1.5% 정도, 광고 선전비는 뭐 1%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 아무래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네.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지역별로 좀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구체적인 네. 뭐 내가 이제 어느 지역에 있다, 뭐 이거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는 이제 세무사님한테 따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만 보시고 이거 그냥 네. 그대로 따라가면 큰일 나요. 어찌 됐건 참고 자료니까 또 뭐 이 비율과 비교해서 내가 평균보다 더 적게 쓰고 있는지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어느 그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보라는 게 사실은 정확성이 중요하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데 예, 그보다 정확한 게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시성.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뭐 연초에도 1분기도 결산을 해서 이제 방문을 드리면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딱 보여요.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이맘때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인지는 아니지만 바로 피드백이 오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죠. 시간도 많이 남고.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사실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또 바로바로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이 시기에 세무사와의 미팅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 형식으로 작년하고 이제 비교해서 딱 보여주시면 사실은 또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이렇게 쭉 보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뭐가 크게 차이가 있다든지 네. 작년하고 그렇죠. 이제 크게 차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당연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네. 이제 생각이 들죠. 네, 물론 옆에서 설명해 주면 더 좋고. 네. 그랬을 경우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를테면 이제 이게 문제 그랬잖아요. 막상 19년이 지나버리면 내년 2000년 1월 1일부터는 19년 영수증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세금 계산서야 뭐 연초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1월이나 12월 정도 됐을 때 수익 금액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수익 금액이 나오면 그 수익 금액에 맞게 비용이 어떻게 되게 하겠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싹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네. 연말이 훨씬 편한 네,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이 표를 보시면은 사실 바쁘시잖아요. 일일이 이걸 다 챙기실 수 뭐 없는 형편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바빠서 이거 이런 못하죠. 숫자를 네. 보시면 그래도 대충 뭐 가령 뭐 복리생비다 얼마다. 근데 딱 표를 보여드리면 간혹 이 금액 이상 썼는데 그런 감으로 그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다 카드이기 때문에 누락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가령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카드 등록이 사업용 카드로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절하는 목적도 있지만 뭐 그 불가피한 뭐 누락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뭐 표와 또 만나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연말에 그 세무사분하고 미팅을 해서 이런 걸 한번 미리 맞춰 놓으면 내년에 굉장히 이제 쉽잖아요. 예, 그쵸. 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렇게 이제 치과의사한테 설명할 때 이걸 이제 교합이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이게 딱 맞아야 돼. 네, 네, 어느 한두 개 네.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네.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득률을 이제 9월까지 뭐 가령 10월까지 이렇게 나온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용이 빈다 그리고 지금 처리 안 한 비용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목표 소득률을 이맘때쯤 정합니다. 내년 신고할 때. 그래서 그 표는 안 가져왔지만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목표 소득률로 했을 때 예상 세액. 그래서 매출액 예상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소득률이 나오니까 세액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비용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그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절세 네. 혜택 이런 그래서 것도 뭐 챙겨주시면 제가 이제 같은데. 네. 그 각종 공제상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좀 사실은 복잡하네요. 네,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혜택이 예. 우리가 세액 공제 중에서 그 고용과 관련된 세액이 그러니까 그거 되게 굉장히 가장 컸잖아요. 좋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단군 일의 최고 혜택이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직원 수 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네. 고용증대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전 연도보다 2021년까지 그 직원 수가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한 3번 연속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3년간 네. 직전 연도보다 수가 줄어들면 뭐 당연히 공제받았던 거를 토해내 되지만 또 2년 2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냥
현금 나눠주는 건데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네, 무조건 받았어야죠. 뭐 인위적으로 직원을 이제 감축 뭐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중도의 직원이 그만뒀다 갑자기 근데 직원이 바로 구해지면 좋은데 그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구해지는 경우가 직전 연도에 비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이제- 월급 한 달도 안 주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또 내년에 채용 계획이 있다라면은 뭐 미리 급하게라도 뽑아놓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미리 그런 차원에서 이런 표를 만들어 드리는데 예. 일단은 뭐 직원별로 해서 총 몇 명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표와 그다음에 청년이 몇 명이고 청년애가 또 몇 명인지를 구분을 하고 또 직전 연도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는지 결국 그래서 네. 요건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연말에 챙겨놨어야지. 네. 19년 지나버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액공제 줄어들어서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황당하실 수도 있었는데 계산 방식이 또 복잡하니까 또 의도치 않게 또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월 평균으로 이렇게 직원 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 그 연말에 꼭 세무사님을 미팅을 먼저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미팅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미팅하면은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수익 금액, 뭐 비용, 뭐 네, 이렇게 네. 공제 이런 거 다 챙겨주는데 네, 안 만나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 만나면 네.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꼭 만나야겠네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9년 한 해 동안 좀 나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세무라는 분야가 좀 따분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이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송 대표님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네네.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020년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